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NH투자증권의 아주 흥미로운 결정,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그 6,5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자본 확충 결정인데요. 이걸 통해서 종합투자계좌, 흔히 IMA라고 부르는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소식입니다. 네, 맞아요. 그 소식 저도 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움직임을 분석한 증권사 보고서입니다. 네, NH투자증권이 그 자기 자본 8조 원, 이게 IMA 인가 최소 요건이거든요. 8조 원이요? 네, 이걸 맞추려고 정말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기존 자본이 한 7조 4천억 원 정도였으니까요. 그럼 이번 유상증자는 정말 딱 필요한 만큼만 확보하려는 거네요. 그렇죠. 정말 필요한 액수죠. 그런데 이게 왜 하필 지금일까요? 보면 8월 말까지 자본 요건을 채우고 9월에 바로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상당히 일정이 촉박해 보이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 대주주인 농협금융지주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대상으로 신주 발행하는 제3자 배정 방식을 택했다고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요. 뭐랄까 좀 절박함 같은 것도 느껴지고요. 맞아요.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죠. 네, 보고서를 보면 이 타이밍이 핵심인 것 같아요. 금융당국이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종투사라고 하죠. 종투사. 네, 이 종투사의 운용 규제를 좀 바꾸겠다,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이랑 맞물려서 지금이 딱 진입적기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규제 환경 변화가 기회가 된 거군요. 그렇죠. 이미 다른 증권사들도 IMA 사업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경쟁사들도요. 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 요건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헤스라 시타라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위기감도 좀 작용한 것 같아요. 경쟁 구도상 지금이 가장 유리하다. 이런 판단에서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딱 그런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NH투자증권이 이렇게 공들이는 IMA, 이게 도대체 어떤 상품이길래 그런 건가요? 보고서에서 보니까 핵심은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진다. 이거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그러면서도 운용 성과에 따라서 추가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이런 점이라면서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은행 예금처럼 좀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원하는 그런 고액 자산가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 많죠.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큰 거죠. 실제로 외부 컨설팅 통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 FGI라고 하죠. FGI? 네, 그걸 해봤는데 이런 수요가 확인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기존의 증권사들이 발행하던 발행어음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것도 약간 자금 조달 수단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거 좋은 질문이십니다. 발행어음은 주로 이제 좀 낮은 금리로 자금을 모아서 그걸 운용해서 마진을 남기는 구조였죠. 그렇죠. 금리 차이로. 네. 반면에 IMA는 고객 자산을 운용해주고 그 대가로 운용보수나 성과보수 같은 수수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실적 배당형 상품인 거죠. 수익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NH투자증권의 전략은 이 IMA를 통해서 새로운 고액 자산가 고객들을 좀 대거 유치하고 그렇게 모인 자금은 자신들의 강점인 기업금융, 그러니까 IB 역량을 활용해서 우량 자산에 투자하고 거기서 수익을 내겠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농협금융 계열사라는 그 높은 신용도도 당연히 무기가 될 테고요. 그렇죠. 리테일 고객 기반 확대하고 또 IB 역량 활용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죠. 안정적인 지배 구조나 높은 신용도는 분명히 경쟁 우위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주주 환원 정책일 텐데요. 네. 그 부분 중요하죠. 8조 원이라는 자기 자본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 점을 보고서에서도 당연히 짚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8조 원 자본 유지 요건을 충족하는 그 범위 내에서 주주 환원이 결정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하지만 그 증자 계획 세울 때 올해 예상 실적 같은 걸 다 감안했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 수준의 배당 성향은 유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수준은 유지 가능하다. 네. 그리고 또 자기 자본 이익률 ROE 있잖아요. 네, ROE. 이게 자본 비용 COE보다 낮을 경우에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다는 기존 원칙은 유지한다고 하네요. 그 원칙은 그대로 가는군요. 네.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보고서에서 몇 가지 다른 고려 사항들도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 지주사의 위험 가정 자산 RWA 규제 같은 거요.
이건 괜찮을까요? 예전에 발행어음 때 좀 문제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 부분도 질문이 있었는데 이번 IMA 사업 관련해서 리스크 한도는 지주사랑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 미리 확보를 했다. 네. 그러니까 지주사 차원에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 2월에 기관 경고 제재받은 이력 있잖아요. 네, 있었죠. 그것도 이번 인가심사에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하고요. 현재 요건 충족 여부가 더 중요하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IMA는 은행의 예금성 상품하고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그런 구도로 보고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NH투자증권은 이 IMA를 통해서 리테일 사업의 어떤 판도를 바꾸고 자사의 강점을 극대화하려는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그 승부수를 던지기 위한 어떤 첫 단추? 뭐 그런 셈이고요. 맞습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은행 중심의 어떤 자산관리 시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물론 뭐 경쟁 환경이나 실제 운영 능력이 중요하겠지만요. 그쵸. 성과가 중요하겠죠. 네,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NH투자증권의 IMA가 은행의 그 두터운 고객층을 끌어올 만큼 정말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관건이겠네요. 그리고 이 도전이 앞으로 우리나라 자산관리 시장 전체에 또 어떤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